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교육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2026학년도, 2025년이죠. 이번 연도 학종 수시 원서 접수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시고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또 학생부 종합정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생계부와 생계부 대처식에 마련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우리 전국의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2차 면접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저 권현 선생님이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26학년도 서류 접수가 다 마감이 됐어요. 이제 면접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과 또 학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2027년도, 2028학년도 의대 수시 로드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대는 지금 한국의 입시 지역에서 의대는 최상위권에 입시해 있고 이 최상위권의 입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기간과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이 학생이 그 프로그램에 완전하게 동화되는 그 시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나 수시 입시에서의 수능이 들어가지 않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와 면접으로서만 우리 학생들 뽑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서의 의대 입시는 논리적인 논리력과 본인의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그 대체 시기에 대한 생계부에 대한 경험으로서 재신문 면접을 본인의 경험으로서 문제의 답을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을 적용시켜서 재신문 면접에 본인의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확한 프로그램으로서 정확한 기간 동안 또 대학에서 요구하는 생계부 대체허식의 징긴 기간 동안 이것을 본인의 것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 대학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소재와 전공 적합성을 입학사원관들과 교수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 내용의 소재들을 우리 학생들이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허식 또 본인의 해외고에 다니고 있던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던 본인이 하는 AP 과정이나 IB 과정에 한국형 입시 매뉴얼에 맞게 생계부와 생계부 대처식에 맞게 그렇게 오랜 기간을 갖고 3년이라는 기간을 갖고 2년 반이라는 기간을 갖고 준비해야 의대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7년도, 7학년도, 2028학년도 이제 막 이제 의대를 학생부 종합전 수시를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의 의대 입시 로드맵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번 2026학년도 의대 수시 경향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이제 원서 접수가 끝났으니까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좀 공유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번 연도 2025년 9월 12일 한국경제 우리가 신문 기사를 좀 갖고 우선 좀 살펴볼 텐데요. 의대 가고 싶어 난리인데 스카이 의대 수시 경쟁률 뚝 이게 무슨 말이냐? 정시의대는 굉장히 경쟁률이 미어 터지죠. 정말 정시의대는 굉장히 경쟁률이 정말로 말 그대로 미어 터지는데 수시의대는 오히려 경쟁률이 뚫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번 2026학년도에서 첫 번째는 의대 인원이 그만큼 늘어났다가 축소된 경향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눈치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무슨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2027학년도, 2028학년도 우리 의대를 준비하는 지금 고1, 또 10학년 또 9학년 로드맵을 준비하는 시기에 9학년 학생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똑똑한 똘똘한 들어와서 제 프로그램을 잘 적용시켜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11학년 학생들 이렇게 좀 보면은 너무 눈치를 본다는 것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시는 눈치 경쟁이 정시보다도 더 많을 수가 있는 게 어떤 트렌드를 타는 게 수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20년 전부터 제가, 25년 전부터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수시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생계부와 생계부 대처식이라는 그 서류가 3년에서 2년 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준비가 된 학생들은 수시를 볼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준비가 안 된 학생들도 수시를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본다는 것에 의미가 없고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나 의대는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하고 고단위의 어떤 내용과 그다음에 고단위의 논리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대는 준비를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니죠. 더구나 지금 이렇게 그 눈치 보기, 다시 말하면 눈치를 본다는 건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물론 인원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의대 인원이 내가 이걸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경쟁률이 수시가 뚝 떨어졌다. 정시는 굉장히 의대 경쟁률이 높은데. 그렇다면 이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무슨 말이냐. 꾸준하게 3년, 2년 반 의대 입시를 준비해 온 서류를 의대에서 가장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을 안 보니까 생계부와 생계부 대처식 서류를 잘 준비한 학생들은 오히려 이게 기회라는 거죠. 눈치 본 학생들은 많이 빠졌다. 내가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는 학생들은 많이 빠졌다.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는 거죠. 간절하게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는 학생들은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루트를 통하던 어떤 내용으로 하던 본인이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죠. 수능 공부하는 다른 거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래서 지금 반대로 정시는 그렇게 의대가 미어 터지는데 수능은 수신 요번에 눈치 보느라고 어떤 트렌드 타느라고 경쟁력이 뚝 떨어졌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준비하는 학생들이니까. 저는 계속 지금 600개 넘는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거의 뭐 유튜브 시작한 지는 한 뭐 15년 정도 되고 수업한 지 25년 됐지만, 그 600개 영상이라도 잘 봤으면 제가 매 핵심마다의 매 회마다의 트렌드에 대해서도 같이 재심은 어떤 기반의 MMI 면접에 대해서도 같이 서류를 이렇게 준비해라도 같이 진짜 하나도 제가 숨기지 않고 물론 이거 있습니다. 이제 학생이 하나하나마다 어떤 성향을 분석해서 가야 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이 대중강의만으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정확한 로드맵을 짜긴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제 경험이 다 녹여낸 이 유튜브에서 걔가 진실되게 가감 없이 다 말씀을 제가 숨기는 거 없이 제 노하우를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 유튜브를 기획하고 유튜브를 촬영할 때 따로 유튜브 촬영할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수업 들어가기 전 혹은 수업하고 나서 보통 한 번 들어갔을 때 한 학생과 80분 내지 수업이 좀 길어지면 90분, 100분을 떠들어요. 계속 떠듭니다. 그거를 저는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5개, 6개 타임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학생 1대1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럼 저도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죠. 그렇지만 이걸 이렇게 제가 카메라를 켜고 우리 대중적인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제 유튜브를 학생부 종합전형, 특히 의대에 특화된 라이브러리처럼 도서관처럼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잘만 활용했으면 어떤 부분에서 포인트가 있고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를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가장 원하는 건 학생 개개인에 대한 프로젝트, 우선 학생 개개인에 대한 전략이 짜여져야 여기 학생에 맞는 부분들이 프로그램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가 눈치 보느라고 또 트렌드 타느라고 경쟁률이 뚝 떨어졌다. 그러면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수시와 의대 편입은 또 이어져 있어요. 그럼 요변원도 의대 편입은 어떠냐? 아이들, 학생들, 간 학생들 트렌드 타느라고 의대 인원을 많이 증축시킨다고 하니까 거기에 반대하느라고 학교도 안 나가고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번에 또 인원들이 의대 편입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준비하는 그 과정이 편입하고 매우 비슷해요. 서류라는 게 이제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따가 후반부에 편입 서류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를 보여줄 텐데 학생부 종합전형 의대 혹은 학생부 의대뿐만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 뭐 미할보라든가 미술계통이라든가 학생부 종합전형 뭐 생기부 대체형식으로 우리가 다른 경영학과라든가 공대, 스카이권 공대라든가 카이스트를 준비했던 학생들을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신입학 원서에서 요구하는 프로젝트와 생기부 대체형식 내용과 의대 수시 편입에서 요구하는 그 서류 내용이 다르지가 않다. 물론 의대 편입은 굉장히 조금 더 개수도 늘어나고 이건 이제 성인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의대 편입은 내용도 조금 더 의대 편입은 수시 신입학보다는 심화돼야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보는 게 뭐냐? 탐구력과 대학에서 보는 게 뭐냐? 꾸준하게 내가 갖고 있는 꿈을 향해서 의대도 전공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어떤 목표에서 내가 편입을 하던 수시 우리가 입학 준비를 하던 수능 수시 학종으로 어떤 목표에서 내가 그것을 준비하는 데 대한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돼. 그걸 통해서 내가 프로젝트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과 능력이 있어. 이것을 우리가 대학 가도 저학년 때, 1학년, 2학년 때는 프로젝트를 내가 생각하는 거 여기 것을 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을 통해서 준비가 된 학생들은 편입도 똑같이 연구라는 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학에서 보는 입장의 연구는 19살 연구가 다르고 또 쉬었다가 22살에 연구 좀 했다가
또 안 됐으니까 24살에 연구하고 이게 아니라 일관성을 갖고 연구한 그 기록들을 보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그 일관성에 대한 또 그것을 심화시켜 가는 거에 대한 학생의 집념과 열정도 굉장히 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그게 되고 싶은 학생만 붙을 수 있는 게 의사가 됐던, 의대가 됐던, 뭐 다소 공대가 됐던, 경영학자가 됐던, 경영인이 됐던 내가 정말로 그게 되고 싶은 학생만 붙을 수 있는 게 수시고 정시는 어떻든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수능 점수가 돼야 되니까 또 내가 이게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수능 점수가 잘 나왔으면 그 점수에 맞춰서 가는 게 정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좀 트렌드를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입시도 이제 MMI 면접만 다 마무리하면 끝나는 거니까 매해 그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매해 지나가면서 그 노하우들을 이제 2027학년도, 8학년도 학생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정말 중요한 시기에 그 시간을 놓쳐서 나중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없기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기사 읽어볼게요. 의대 가고 싶어 난리죠. 근데 스카이 의대 수시 경쟁률은 뚝 떨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스카이 대학,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의 2026학년도 대입 수시 지원자와 이들 대학 의대 수시 지원자 수가 전년도보다 줄어들었다. 그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뭐야? 트렌드도 있고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어떤 인원도 축소됐어요. 그렇지만 뭐냐?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이 눈치 보기 게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허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빠진 거예요. 정말 준비된 학생들은 이게 그 우리 준비된 학생들한테는 기회죠. 그 학생들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경쟁률이 어떻든 가시적인 경쟁률이 줄어들었으니까. 의대 모집 정원 축소 등에 따라 합격성이 올라가는 상황 우려한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하향 안정 지원. 말은 그렇지만 제가 보는 건 그래요.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대 가고는 싶은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가고는 싶었는데 많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동조한 건데 그 알맹이를 까보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패가 없으니까. 수시 모집이 마감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의 수시 지원자가 총 10만 6,377명으로 전년보다 3,478명, 3.2% 줄어든 것이 이에 따라서 3개 대학 평균 경쟁률로 14.93대 1로 전년 대비 15.60대 1보다 내려갔다. 서울대는 9.07대 1에서 8.12점대 1로 하락해 5년 만에 경쟁률이 하락했다. 그다음에 연세대도 뭐 15.10대로, 그다음에 고려대도 20.30대에서 20.35대 1로 소폭 이제 상승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의대가 그렇게 가고 싶지만 정시는 굉장히 더 치열하죠. 근데 수시가 이렇게 뚝 떨어졌다는 것은 수시는 굉장히 트렌드를 많이 탄다. 그러니까 트렌드를 탈 때 그 트렌드를 보는 것도 읽을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트렌드에 동화되지 말고 내가 고1 때부터 정확하게 생기부와 또 해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기부 대체허식을 3년이라는 시간은 절대 무시 못합니다. 이 3년, 2년 반이라는 시간은 정말 쉽게 깨질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걸 들이밀어서 그렇게 경제 가기 힘든 의대를 수능 하나 보지 않고 가는 게 전략이라는 거, 수시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입시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물론 이제 저하고 맞아서 제가 가리킨 학생들은 트렌드 탄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트렌드 타는 학생들도 많이 있구나. 근데 수시는 그렇게 자기의 뚝심과 목표와 간절함, 특히 의대에 그렇게 갈 수 있는 전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지금의 2006학년대 의대 입시 상황과 맞물려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이실 건지 모르겠는데요. 공유를 또 중지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거를 잠깐만요. 그냥 같이 공유를 끊지 않고 가도 되는지. 자,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음, 재수 대신 편입. 그래서 지금 준비가 뭐 안 된 학생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 재수가 힘드니까 아라리 편입을 한번 해볼까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거는 좀 말이 맞지 않은 게 준비가 그래도 이 학생들은 돼 있는 학생들일 거예요. 재수하다고 했다가 편입을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을 다시 바꾼 학생들은 뭐가 아무것도 없는 학생들은 아닐 겁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트렌드만 타는 학생들은 아닐 거라는 거죠. 이번 이제 편입에 연결된 거. 왜냐하면 입학사원관제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신입의 서류나
편입의 서류나 기본 근거는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수하거나 편입하거나가 같을 수 물론 난이도가 조금 더 편입을 프로젝트의 난이도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전국 의학학 계열 이탈자가 1119명, 47.4%로 이번에 확대됐대요. 이거 언제 뉴스냐? 2025년 9월 15일 뉴스입니다. 2026 편입 선발 확대 신호타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편입도 문제가 뭐냐면 서류가 제가 뒤에 말씀 좀 몇 가지 다는 보여드릴 수 없고 한 세 가지 대학만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다 비슷합니다. 근데 서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일반 신입에 비해 신입은 뭐 서울대권, 그다음에 뭐 연고대권, 서울권 중상위권 대학에서 의대는 10가지 정도가 생기부 대체허식에 들어가는데 편입은 뭐 17개, 18개 이렇게 들어가는 대학도 있어요. 보통 뭐 10개 들어가는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7개 대학 들어가는 대학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편입은 신입보다 자소서라든가 학개서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아주 정확한 핀셋으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뭔지 또 그걸 어떤 이유에서 이 아이가 심화시킨 게 뭔지 더 보려고 그래요. 물론 신입도 우리가 학사 과정에서 대학 과정에서 신입도 학종도 예전에는 자소서가 있었어요. 근데 없앴죠. 그럼 우리가 이 자소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생계부에서는 세특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계부 대처식에서는 증빙서류와 함께 내고 그 증빙서류에서 내가 했던 과정들을 내 전공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근데 어쨌든 편입은 따로 더 그리고 조금 더 아주 철학적이고 특히 의대 굉장히 그 의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영향을 다방면으로 묻는 그런 학계서가 결국 뭐냐? 학업계획서인데 연구한 게 뭐가 있냐? 이 연구를 내가 대학 들어가서 어떻게 발전시키겠냐? 이게 물어보는 게 학계서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쓸 수 있는 내용들이. 그 다음에 자기 탐구서, 자기 자소서도 뭐가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거죠. 더 문제는 뭐가 있기만 해서가 아니라 그 내용이 굉장히 합격할 만큼의 로드맵을 통해서 심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합격할 만큼의 내용이 정말로 확충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 1년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또 편입이 1월 달에 이제 12월 달 뭐 후반에서 1월 달 원서 내고 이제 시작이 될 건데 이번 겨울 시즌이 시작이 될 건데 요번에 이렇게 열렸어요. 그래서 47.4%가 또 편입이 이렇게 의학자 총 합해서 이렇게 지금 의학계열 편입이 지금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 이걸 잡으려면 뭔가 해놓은 게 있었어야 되는 얘기고 올해 이것을 해놓은 게 없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올해 내년 올해는 좀 힘들 수 있어요. 내년 후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확충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 제가 편입학 서류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의학과 386명, 원광대 26명, 조선대 20명, 연세대 미래 18명 순으로 늘어났어요. 대학 알림이 2025년 8월 29일 공시에 따르면 의학학계와 의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약학의 중독 탈락자가 2024년 한 해 동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입은 중독 탈락 인원을 충원하는 제도이므로 이번 통계는 향후 의학학 편입, 의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 약대 편입 선발 확대를 가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특히 2025학년도 의대 지원과 지역인재 전형 확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 제가 정말 뭐 우리 아이는 공부도 나이스하게 잘하고 스펙도 이게 스펙이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냥 소위 말하는 그 탐구 내용들 생계부와 생계부 대처에 들어가는 그 프로젝트 내용들도 잘 돼 있고 공부만 잘하기도 힘든데 공부도 잘하고 이 프로젝트 수시 학종에 관련 그 의대는 지금 사실 정시로 의대 가는 거는 조금 힘들고 이제 의대는 정시보다 수시에 더 많이 뽑아요. 그 준비가 안 된 애들은 이게 트렌드 타다가 확 빠지고 이러니까 지금 사실 수시가 준비만 잘 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3년을 딱 들어와서 정확하게 9학년 때 로드맵을 짜고 정확하게 준비가 딱 돼서 준비만 3년 동안 잘 되면 의대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27학년도, 8학년도 의대를 생각하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그 시간을 잘 놓치지 말고 오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은 저희들한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시보다는 수시가 더 의대 가기가 사실은 지금 더 많이 뽑고 편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편입도 그 수시라는 그 어떤 뽑는 어떤 그 기조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편입이 동떨어진 게 아니라. 그 선발하는 그 요점들, 프로젝트의 내용들, 이걸 통해서 무슨 연구를 하고 싶은가?
이걸 통해서 어떤 궁금증을 제시하고 이것도 답을 찾는 과정이 무엇인데 그것이 그 학생만의 어떤 개성과 독특한 유니크함이 그 안에 들어가야겠죠. 소위 말하는 어떤 입시시장에서 말하는 똑같은 내용들만 다 되풀이된다면 그 학생이 어떻게 진위성이 그 안에서 창의성으로 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의대 말씀드릴 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항상 말씀드리는 그 내용들 있죠. 그거는 그냥 대중 강의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학생을 만나서 그 학생의 내용들이 파악이 되면 그 학생들의 맞는 그 학생만에 맞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 테마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특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지역인재 전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부를 조금 부족하다. 1점대, 찐 1점대가 아니다. 1점대 중반이다. 빨리 의대는 가야 된다. 그러면 빨리 지역인재 전형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 1점대 찐이 안 되는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의대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 돼서 계속 뒤로 물러나다 보면 결국은 지치고 될 수 있는 것도 안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초반에 자꾸 빨리 가야 되는 거야.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지방대학 중심으로 이탈 현상이 커졌고 이에 따라 의학학 편입 기회 확대가 예상된다. 자, 의학학 계열 전체 1년 새 360명이 증가했다. 뭐 전년 대비는 4.4%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독 탈락이 많아졌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의학학은 중독 탈락이 201명. 201명 별거 아니야? 아니요. 편입 시장에서 201명 굉장히 큰 겁니다. 그다음에 중독 탈락이 386명 비율. 그래서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고 좀 볼까요? 가천대 의대. 그래서 우리가 중독 탈락이 3명, 3%, 중탈률이 1.1%.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비율이.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예요. 특히나 이번에도 그런 과정에서 뭐가 더 확대가 되네, 안 되네, 그러면서 피해본 의대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뭐 본인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텐데, 어떤 뭐 그 분위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분명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300명 넘는 인원들이 다 탈락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의대에 지금 편입 제가 말씀 눈에 드린 편입이 굉장히 적은의 적소의 적기의 기회예요. 다만 준비가 돼 있어야지 서류 준비가 돼 있어야지. 보면 편입 학생들도 제가 와서 이제 컨설팅도 하고 가리키다 보면 공부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의대를 간다고 하는 그 편입학 시장에 뛰어드는 학생들은 똑똑한 학생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서류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서류가 돼 있어야지 가고 의대 편입 때 MMI 면접을 보는데 상승. 그래서 우리가 치수한도 중독 탈락이 모두 상승했다. 치의학과는 82명으로 전년 대비 5명, 수의학과는 115명으로 24명, 많이 됐죠. 한의학과는 138명으로 41명이 각각 증가했다. 치의학과는 당대 천안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대 18명, 관광대 15명 순이었다. 수의학과는 경북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국대와 강원대가 13명 순이며 한의학과는 동국대와 아이츠케미 20명, 원광대가 19명, 대구한의대가 18명 순. 대구 한의대 이번에 그 경쟁률이 엄청 낮다고 합니다. 속된 말로 제가 좀 우리 갈팡질팡하는 학생들한테 한의사가 되라. 그리고 대구한의대 정도는 준비하면 지금이라도 갈 수 있으니까 가보자라고 한 말이 2년 전인데 지금 대구한의대 그렇게 쉽게 공략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공유를 중지하고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요거를 켜야 되는데, 자, 지금 어떤 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화면 공유하면, 자, 이거 보이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중지하고, 자, 메디컬 타임즈에서 말했던, 자, 이참에 수도권 의대가자, 의대 증원사 때 자퇴생 2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2022학 의학 전문에서 학부칠 전형이 아직 사실 역대 최고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서 지역별로는 이제 또 이게 이제 지방에 이제 편입도 대학들이 의대가 있죠. 근데 이제 또 조금 더 수시 체제에서 관점으로 보면 지역 인재 전형하고 맞물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수시는 편입까지 갔을 때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갖고 이제 아이를 뽑는 거예요. 그 이제 창의력과 뭐 면접과 거기에 있는 아이가 했던 그 열정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내용이거든요. 이 아이가 무슨 연구를 했나, 전공 적합성, 편입도 그렇고 학생부 종합전 수시도. 그러니까
해외고도 그렇고 국제학교도 그렇고 의대만을 위한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나라의 국제학교에 의대만을 가기 위한 학교가 세워진다. 그 과정 자체가 생물의학에 관련된 내용들만 전문적으로 하는 학교가 세워진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 학교도 이제 세워지겠죠. 곧. 근데 아직은 아니니까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배우는 그런 내용들을 AP가 됐든 IB가 됐든 그것을 한국의 정강 적합성의 의대에서 원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치환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좋고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죠.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죠. 그 얼마나 이것을 국제학교에 인정되어 있는 국내대 그 생기부 안에 이 부분들을 잘 넣냐가 좀 관점이고 해외고에서는 생계부 자체가 없으니까 생계부 대처식에 잘 기획해서 이 내용들을 만들어 가냐. 그리고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이 학생이 이 프로젝트를 해가면서 MMI 면접을 할 수 있는 논리적 구조를 얼마나 바뀌어 가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지방권, 호남권은 77명, 충청권은 61명, 부의경은 60명, 강원권은 51명, 대구 경북권은 48명, 제주권 12명으로 더 많아졌어요. 요번에 어떻든 그 편입을 준비한 학생들, 아무것도 없는 학생들은 4개월 만에 그걸 만들어낸다는 게 힘들겠고, 예전에 해놓은 게 있는데, 조금 더 붙여서 해놓은 게 있으면 옛날 영국 그 기간이 옛날 거는 딱 내가 증빙을 받아놓은 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더 이어서 조금 더 붙여서 한번 요번에 인원이 많아졌으니까 해보자. 이런 학생들은 요번에 준비를 다시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4개월, 5개월 준비해서 한번 해보자. 들어온 학생들은 요번 연도는 끝날 거 생각하지 말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지금 시작하면 지금 시작한 것부터 기간이 잡히니까 편입도 마찬가지고 수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시작했으니까 내년까지 혹은 내후년까지 지금 뭐 5개월, 4개월밖에 준비한 게 없잖아요. 했으니까 의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사 다른 학과는 뭐 한 4, 5개월 준비해서 제가 잘만 가리키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대는 그렇게는 안 돼요. 의대는 절대로 그렇게 다른 학과처럼 그렇게 2년, 3년 정도 준비를 타고 가야 되는 게 의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작하면 시작이 됐죠?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냐? 다음 년, 내년, 후년까지 계속 타고 가야 2년 반, 3년에 대한 로테이션이 잡히는 거고, 의대는 또 나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나이가 많으면 편입에서는 이제 되겠지만, 편입도 보통 편입은 나이가 더 많죠. 근데 수시 신입에서는 의대가 나이가 너무 많아 버리면 힘들어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용, 그다음에 증빙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기반이 갖춰져 있으니까 결정을 빨리 하셔서 9학년 때 로드맵을 짜고 10학년 초에 시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다시 한번. 그렇지 않으면 의대는 힘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중도대학 인원이 가장 많은 대학은 또 원광대, 조선대, 연세대, 미래, 충남대, 전북대 순으로 상위 5개 대학 중 3곳이 호남권에 집중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수시에서도 호남권 대학, 강원권 대학들이 지역인재 전형에서 뽑을 수 있는 인원들이 경쟁률이 좀 덜하겠다. 그러니까 정할 때 어쨌든 뭐 최고의 인류의 의대를 가서 하면 좋겠지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인류 의대도 있지만 어쨌든 호남권이라든가 강원권이라든가 지방대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충분히 그게 안 되면 지금 국제학교나 뭐 해외고나 빨리 전략을 틀어서 그렇게 뭐로 하냐 지역인재 전형으로 충분하게 준비하는 것도 의사가 되는 가장 마지막 방법일 수 있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편입. 그럼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렸어요? 편입 서류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뭐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권현 선생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아침부터 하냐. 자, 이제 편입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신입하고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자, 학업계획서 부분이 경희대학교 이번에 2025학년도 작년 거죠. 이제 근데 이거 뭐 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6학년도 거가 되는데 편입은 아직은 이제 학업계획서라든가 이것이 아직 업로드가 안 돼서 작년 거 바로 작년 걸 보여드립니다. 자, 편입이죠. 1단계 합격자 의학학계열 편입 봤을 때 학과에 지원한 동기 및 졸업 후에 진로와 계획을 기술하시오. 이거 예전에 바로 했던 생기부 자기소개서 있었을 때 신입에서 수시에서 똑같아요. 천재. 대학생활 중 학업성과 및 연구활동.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연구활동이고 이건 지금 편입서류인데 바로 그 한 뭐 5년 전에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신입에도 이게 다 있었어요. 자기소개서라는 명목으로. 근데 그것만 사라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생계부나 생계부 대체자식에서 요하는 요건이 얘가 학업 성과가 어떻고 거기에 맞는 연구 활동이 어떻냐. 그럼 이것도 세분하게 제가 지금 큰 틀만 말씀드리는 거지 세분하게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듣고 있는 고교학점제 체계에서 듣고 있는 선택 과목과 일반 과목에 대한 안배. 거기서 제가 그 설명은 제가 드린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탐구력을 걸고 또 심화되는 게 진로 선택 과목에서 어떻게 탐구력을 걸고 그러면서 얘가 어떤 연구를 교과목 안에서 어떻게 찾아서 심화시켜가는 그 이유가 뭐고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깨달은 게 뭔가가 세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계부 대체자식은 생계부를 기반으로 들어가니까 생계부 대체자식의 프로젝트가 나오면 프로젝트에 다 증빙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물론 해야 돼요. 제가 증빙받는 프로젝트, 고르는 방법 이런 것들은 다 저희 프로그램 안에 있습니다. 근데 눈에 뭐가 보여야지 프로젝트를 고를 수 있죠. 프로젝트가 널려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프로젝트를 찾아서 그것을 내가 의대면 의대, 경영이면 경영, 예술학과면 예술학과 그 아이의 눈에 맞는 그 내용으로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증빙처는 확실하게 있는 거고. 그 연구를 왜 해야 되냐가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바로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편입하고 그다음에 신입에서 5년 전까지만 자소서 있을 때 들어가는데 이게 빠졌을 뿐이지 생계부와의 대체서식, 생계부 세특하고 생계부 대체서식의 증명처 넣는 양, A4용지 뭐 2장, 3장 이렇게 넣는 부분에 이 부분들을 대학에 유심히 본다는 거예요. 대학생활 중 학업의 활동. 학업의 활동은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이 학업의 활동이 다른 부분으로 그게 제가 지금은 봉사나 이게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했잖아요. 편입도 마찬가지. 대학생활 하면서 물론 대학생활 했으니까 여러 가지 인성적인 또 봉사 동아리적인 활동도 할 수 있었지만 이 학생의 관심이 여기에 있는 학생은 그것과 연결시켜서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학업의 활동이라고 하지만 물론 학업이지. 왜냐하면 내가 동아리 활동하고 가서 봉사하고 세상과 소통했으니까. 하지만 그 근간에는 내가 생각하는 학업 성과에서 나온 연구 활동 부분들이 그것과 연관되게 그 부분들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학업 외 활동이에요. 전혀 생뚱맞은 걸 쓰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대학 가고 의대 가는 거에 대한 서류고 의대를 왜 가려고 하는 거를 모르는 거지 여러분의 자서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관심이 있는 것들을 꾸준하게 그 근거를 들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입학사관관들한테, 교수들한테, 기타 사항.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창의적인 약간 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똘끼 있는 부분들, 긍정적인 똘끼.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라 말아라 학생을 제가 이제 선택을 할 때 학생의 미래를 그려보죠. 물론 뭐 너가 어떻게 그 학생의 미래를 다 그릴 수 있겠냐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걸 꽤 오래 했기 때문에 눈에 그건 보입니다. 이 학생이 앞으로 해서 갈 만한 인자가 있는지 걔 중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도 있어요. 꽉 짜여져서 빈틈이 하나도 없고 창의적으로 이것을 다른 것과 융합시켜서 가야 되는데 너무나 자기 그 세계가 작은 학생들도 있어요. 그 학생들 가르치기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미안하지만 수능으로 그냥 준비해서 가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받아들여서 융합시키고 창의적인 것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그 DNA는 갖고 있어야 제가 프로그램 경험으로 노하우로 그걸 넣어서 그 학생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긍정적인 똘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을 하려면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냐. 아니요. 이것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바로 뭐냐? 증빙서식입니다. 자, 보시죠. 경희대만 뭐 지금 말씀드린 다 마찬가지. 증빙서류 목록표, 의학과, 한의학과, 한의학과 인문도 있죠. 치의학과, 약학과.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대체서식하고 똑같아요. 증빙받는 목록표가 있어야지 학업계획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학업계획 쓰는 게 아무리 좋아도 증빙받는 게 없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해놓은 게 있고 그 증빙받는 그게 있어야 그걸 통해서 학업계획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증빙서류는 A4용지 단문기 등 최대 20매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아. 서류명, 수시하고 똑같아요. 10개. 발행기간이 들어가죠. 편입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수시로 와서 준비해서 이것을 배워놓으면 혹시 내가 나중에 편입, 더 좋은 대학으로 편입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뭐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 정도를 붙었는데 내가 열심히 1학년, 2학년 다니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또 학생부 종합전형 신입하기 위해서 연구한 게 있는데, 3년 동안, 2년 반 동안. 대학 갔더니 더 좋은 거야. 그것들을 더 고등학교하고 다르게 할 수 있었던 거야. 가서 이제 연구를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내가 이거 아니까 더 나은 상위 대학으로 편입하겠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시간이 제가 이제 끝나면 바로 또 수업 들어가야 돼서 지금 조금만 한 10분만 더 시간이 있으면 제가 그것과 하고 편입 MMI 면접하고 이어지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건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르쳐야 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이제 급하게 또 마치겠습니다. 이게 수업 들어가기 전에 찍는 거라서. 그러면 뭐 다른 건 없냐? 있죠. 뭐가 있냐? 뭐 아주대 이런 데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아주대는 추가 대출 서류 목록표가 있습니다. 의학과, 약학과. 추가 대출 서류 제출하는 방 반드시 본 양식이 작성 아래 목록의 순서에 동일한 순서대로 추가 대출 서류는 희망자의 제출, 추가 대출 서류 제출하지 않아서 지원 자격인 영역 자격이라는 건 지원할 수 있냐 없냐. 지원을 할 수는 있죠, 안 해도. 근데 문제는 뭐냐, 뽑혀야지. 이거를 죽어라 연구를 이렇게 한 학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학생하고, GPA만 좋은 학생하고 붙었을 때, 과연 여러분들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주대 같은 경우는 몇 개가지냐, 15가지의 증빙 서류와 내용과 제출 서류를 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맞게 학계서와 이런 부분들이 또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언제 거냐, 아주대. 2025년도 거예요. 작년 거. 그다음에 추가 제출 서류, 주요 내용, 발급 기간 똑같습니다. 생계부 대체 서식 만드는 거랑 신입들. 그다음에 단국대학교 천안캠. 2025학년도 단국대학교 의과치과 약학대학 편입학 서류. 그래서 뭐 자기가 해야 되고 뭐 취임처 부모 성명은 금지하고 쓸 수 없고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뭐냐, 이거 뭐 자기소개서 1, 4번 문화 기정 내용 순서, 증빙서류 목록표가 있고, 그 목록표에 한 내용들, 증빙받은 내용들을, 여기 보면 있죠. 이 내용들을 발급기간, 활동 실적 점수, 여기는 이제 신입은 상도 타야 돼. 아니, 그러니까 편입은 상도 타야 돼요. 수시는 상을 타도 못 적게 했으니까, 꼭 상을 탈 필요는 없지만, 상을 탈 만큼의 깊이 있는 내용을 해서 그거를 신입,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신입은 그걸 대체형식에 넣으면 되지만 편입은 어른들의 전쟁이에요. 이미 얘네들은 성인이란 말이야. 대학교 2학년까지 맞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편입에서 우리가 대학을 편입학하기 위해서 편입학 굉장히 자석이 적잖아요. 그러면 상도 타야 된다는 얘기. 이 부분들이 좀더 심화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 근본 원추를 제출로 하고 1번, 4번 기재한 내용을 순서로 한다는 건 뭐냐? 증빙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이 내용에 따라서 뭘 쓰냐? 이걸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 중요하고 내용이고 연구고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시간이다. 이걸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냐. 발급 기간도 물론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간이다. 수행일제 활동 기간입니다. 단국된 7개까지 들어가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그러면 내용들을 해서 그거를 여기에 맞게 구성해서 넣어야 되는가. 단국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과대학 편입에서 또 편입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시에서 이런 서류가 자기소개서나 학계서가 없었을 뿐이지 대체서식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하게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에 맞게. 단국대학교 의과, 치과, 약학대학에 편입하기 위해 기울이 학업 및 진로를 위한 노력. 이것이 공부예요. 그래서 공부는 기본이 돼야 돼요. 연구 등 여섯 다양한 활동, 국가 공인 자격, 국가 공인 자격을 학종 수시에서는 신입에서는 못 써요. 하지만 편입은 쓸 수 있는 거. 연구, 리더십, 봉사, 동아리, 취미, 수상, 수상도 우리가 신입학 대체서식에서 못 써요. 하지만 편입은 쓸 수 있어요. 연수도 못 써요. 하지만 편입은 쓸 수 있어요. 기타 대내 활동. 조금 더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커스를 잡아서 여기서 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좋은 것만 다 넣는다고 하는데 약도 몸에 좋은 것만 다 때려 박는다고 해서 걔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이 사람이 환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체질이 어떻고 그래서 이 학생은 어떤 거를 더 부각시키고 이 부분들을 더 필요한 걸 넣어주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는 좀 더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어떤 그 원하는 것은 이거니까 이걸 좀 더 키워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 어떤 그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약으로 표현해서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에서는
어떤 루트에서 어떤 부분들을 더 부각시켜서 보여줄지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만이 갖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가르쳐야 될 게 프로젝트하고 뭐하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점 교육부터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이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 의사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세부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이 학생이 무엇이 보이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가 관점 교육이 돼야 생계부를 만들던 생계부 대체어식을 만들고 IB 학교에서 AP 학교에서 만들던 해외고에서 만들던 일반고에서 만들던 그것이 돼야 눈에 보이는 게 더 깊이가 있고 커지고 연구가 되는 거예요. 진로와 맞게. 그러니까 학생 개개인이 중요한 게 생계부 대체서식, 학생부 종합전형 생계부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을 놓고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이 교육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의 입시 시스템하고는 다른 거죠. 그냥 여러 명을 우르르 놓고 일관되게 그냥 때려서 잡아서 넣는 교육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존중하면서 그 안에 있는 DNA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가면서 소중한 그 학생의 것을 찾아 키우면서 가리키는 게 바로 뭐냐. 이런 체제에 맞춰서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 교육이라는 겁니다. 한국대학교 의과, 치과, 약학대학에 지원한 동기를 입학 후 학업 진로 연구계약과 연관 지어서 뭐가 보여야지. 무슨 연구를 하고 싶은 게 보여야지. 그 소재도 이 학생만의 것이 있어야지. 30년, 20년, 10년 동안 입시 시장에 떠도는 그 소재만 맨날 얘기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건 자꾸 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학생에 맞게. 의사, 치과 의사 또는 약소에서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는 개인적 자질, 성격 또는 재능을 말하고 그것과 관련된 자신의 자질과 경험. 경험이 있어야지. 그 경험은 억지로 시간만, 뭐 한 달, 두 달 후 경험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술하시고. 의사는 생물학적인, 화학적인, 수학적인 두뇌도 있어야 되지만 의사는 굉장히 사유적인, 인문학적인 두뇌가 굉장히 요즘 수능을 안 보고 가는 이런 수시 편입, 이런 어떤 서류 제출해서 가는 MMI 면접 보고 가는 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과 이를 극복했던 방법을 어떤 테마 안에 녹여서 진실되게 보여줘야 되고 그것을 이렇게 증빙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증빙만 받는 게 아니라 증빙 서류, 활동 실적, 점수 대요, 수행 일자, 활동 기간 발급기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때요? 너무나 편입은 볼륨만 조금 커졌을 뿐이지 너무나 수시 대체식하고 의대가는 더하고 너무나 비슷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 벌써 수업 시간이 오버가 돼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은 2025학년, 6학년도 의대 수시 마감이 되면서, 의대뿐만이 아니고 모든 학종이 마감이 되면서, 이제 2017학년, 2008학년도 로드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학생한테 맞는 로드맵을 짜는 거고, 두 번째는 그것을 트렌드에 연연하지 말고, 물론 트렌드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우리가 의대 수시 서류로 가는, 면접으로 가는 입시가 20년이 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중요시 여기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고 관점입니다. 거기에 맞게 학생이 외워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같이 탐구도 하고 학교 그 안에서 생기보고 생급 대처식 안에서 그걸 통해서 학생이 논리적으로 사유하고 퍼가는 과정도 학생부 종합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프로그램들을 다 시간을 겪고 올바르게 진행을 했을 때 뭐 대체여식이 원하는 학생들, 필요한 학생들은 징빙초와 함께 또 내가 해외고나 국제학교에서 우리나라의 과정과 배우는 과정이 다른 과정의 학생들은 거기에 맞게 녹여서 준비를 따로 그렇게 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 또 수시로 의대를 편입이나 신입 수시를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말씀 다시 들으면서 2027학년도 8학년도 의대 준비하시는 우리 전국의 학부모님과 학생들 늦지 않게 로드맵 준비하셔서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 의대 입시 성공하시기를 정원현 선생님이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는 더 좋은 내용 갖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